청국장 가루. 와, 이거 먹으니까요. 피부도 너무 좋아지고, 그리고 장도 튼튼해지고. 근데 그거 아세요? 다이어트 하려면 장이 건강해야 되는 거, 그리고 몸도 건강해지는 거. 그게 기본이거든요. 그리고 맛도 너무 좋아요. 청국장 냄새 하나도 안 나요. 그리고 와, 이거 먹어보니까 한 끼 식사라도 끝내줍니다. 근데 이 가성비 대단한데요? 안녕하세요. 월강사 법주입니다. 물급, 필반,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말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본 말이며 여러 번 들어봤을 말인데, 무척이나 익숙한 이 속담이면서도 뜻은 단순한데 도저히 끝날 것 같지 않은 현재의 고통을 견디고 이겨내면 반드시 달콤한 보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속담은 그저 듣기 좋은 표현이 아니라 삶에 희망을 주는 말이며, 또한 삶이 어떻게 이렇게 흘러가는지 꿰뚫어 보기도 하는 말이기도 하니, 사람의 인생살이는 괴로움과 기쁨의 순환이며, 괴롭기만 한 인생이 없고 기쁘기만 한 인생도 없다는 얘기도 되겠지요. 어느 인생살이든 괴로움과 기쁨을 모두 맛보면서 살아가야 하니, 고생 끝에 낙이 온다에서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은 고생이 아니라 변화임을 인식하고, 괴로움과 기쁨이 어떻게 변화하고 찾아오는지 알아야 할 것으로, 이런 변화는 물극필반으로 비유할 수 있고, 물극필반은 사주 명리학에서도, 사주팔자학에서도 자주 쓰이는 반가운 말입니다. 모든 것이 극에 달하면 반전이 일어난다는 뜻으로, 흥망성쇠를 떠올리면 이해가 쉽고, 세상의 모든 어떤 것이든 흥하는 때가 있으면 그와 반대로 정반대로 망하는 때도 있고, 번영을 이루었다가 쇠락하기도 하니, 사업을 벌려서 잘 나가던 사람이 상황이 나빠지면 운이 다 했다고 여기며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하며 죽음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 나라는 보십시오. 옛날에 그 대단했던 로마 제국, 그리스 문화 얼마나 대단했었습니까? 그래도 결국은 끝이 있는 경우가 발생하지만, 그러나 끝이 있어야 시작이 있기 마련이니, 하나의 운이 다 했다면 또 다른 운이 다가오는 시작이기도 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흐름을 타고 변화할 뿐, 변하지 않는 것은 완전히 쇠락할 뿐으로,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속담은 이러한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게 될 뿐만이 아니라, 살면서 누구나 괴로운 일을 겪습니다. 돈 문제나 직장에서의 괴로움, 평생 끝날 것 같지 않은 것처럼 보이거나, 또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앞길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도 있을 것이고, 그런 상황에 있다면 지금이 괴로움의 끝, 대탈한 시기일 수도 있음을 알게 될 수 있으니, 지금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포기해야 할 것이 아니라 현재의 자리를 지키고 견디며 새로운 운의 흐름을 꾸준히 따라서 걸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뚝심으로 채우고 맨발로 흙길을 걸을 줄 아는 사람에게는 부지불식간에 꽃길이 확 열리게 되니, 힘겹게 진흙길을 걷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걸음이 되며 기쁨으로 열매 가득한 꽃길을 일구어내는 것입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바로 물극필반의 교훈입니다. 자, 이렇듯 우리 모두 각자 여러분들의 마음의 균형을 딱 세운다면 복은 오는 것이며, 이렇게 등을 다는 거는 내 복을 오게 만드는 것이고, 그냥 구경만 하는 거는 남의 등 복을 구경만 하는 것으로 자신의 바로 손에 있고 마음에 있으니, 지혜의 내일 모레 5월 24일 일요일, 부처님 오신 날 4월 초파일
충정로 월광사에서는 여러분 가정 내 사회의 국가의 복덕의 연동을 올리며 박사님을 뵙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 이제 초팔 이틀 네. 앞두고 있습니다. 네. 월광사도 지금 뭐 초팔 준비하다 많이 바쁘신 것 같은데 네. 그 와중에 보니까 오늘 제가 찹쌀이 지금 네. 두 포대 올라왔네요. 네. 이 찹쌀은 어떤 의미로 일반 쌀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찹쌀은 어떤 의미로 이게 올라가지는 건가요? 자, 찹쌀은 이제 예, 요새야 뭐 돈의 가치가 그렇지만 옛날에는 정말 일반 서민은 먹기가 힘들었습니다. 우리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도 힘들었습니다. 찹쌀이면 여러분 찹쌀떡 하잖아요. 첫째 그냥 쉽게 생각하면 예, 뭐 영양소가 있고 이런 거 떠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찹쌀 먹었잖아요. 예. 찹쌀 미역국 안 먹고 어, 그랬듯이 그 일반 제가 이제 자료를 보면요 일반 대중이 쌀을 올리면 조금 왕족이나 그 저 뭐지 여벌이처럼 부자들은 쌀과 함께 찹쌀을 올렸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정성이 소중하고 저 쌀보다도 손이 더 많이 가서 보통 쌀보다도 가격도 비싸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 올린 거는요 잠깐 이제 찹쌀 설명하기 박사님이시니까 박사님이 더 잘하시겠지만 설명하기 전에 누가 올렸나 우리 조영숙 어머니께서 올려주셨고요. 이제 또 우리 박순애님이 따님이 아름답게 있고 이분이 농사를 직접 지은 겁니다. 이거 되게 자료로 오신 분들은요. 되게 이렇게 농사를 본인들이 직접 지어요. 시골에 땅이 있어갖고. 근데 어제도 잠시 읽었지만 자비로우신 초파일을 맞아서 지혜광명 우리 부처님께서는 무조건 지혜가 있어야지 난 놓고 기억 잘 몰라도요. 지혜가 있으면 다 어려운 세상을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광명이 두려워져. 광명이 두려워져야지만 여러분 암이 생기면 방사선을 쪼이잖아요. 그게 빛광자입니다. 바로 광명. 그래서 초공양, 동공양, 쌀공양 다 올리신 분들인데 청정수월 도량 월광사에다가 그래도 또 올리고 이런 모든 인연 공덕으로 가족, 자녀 모두 원만하고 여기에 등을 올리고 초를 올리고 연등을 같이 올려주신 분들도 모두 인연 되어지신 분 모두 포함 성불하세요 돼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 길어지겠지만 이 기도는 우리의 생활과 자연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늘상 얘기하는 겁니다. 맨날 스님 목사들 얘기해야 그 소리가 그 소리예요.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 그러나 일은요 우리가 농사를 질 때 물이 필요하잖아요. 제가 말을 하다가 말이 이렇게 목이 아프면 이렇게 물을 먹잖아요. 이 수의 기운은요 우리의 삶의 원천입니다. 여러분 신장 우리 저 몸이 70%가 물이라고 하잖아요. 대한민국의 70%가 저 물이 있고 저 땅이 있고 산악지대도 있지만 이렇게 해서 이런 기운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화경을 봤다고 얘기했듯이 화경이라는 거는 이칠입니다. 눈. 그럼 눈은 이리저리 하고 빛 반사되는 걸 보잖아요. 결국. 그래서 주변의 환경이나 이런 거를 변화를 주는 작용입니다. 그래서 눈은 눈 호수와 같은 눈이요. 마음의 창이요 이러잖아요. 그래서 달빛 아래 쫙 이 눈이 비춰지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응? 여기 물에 달이 비치면 그랬듯이 이 2라는 숫자는 환경의 변화 작용에 변화가 많으니까 그래서 사람의 관계를 길선하게 바꾸게 합니다. 2라는 거는 그래서 사람 인자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2획으로 써 있죠. 그래서 2고 그 다음에 2는 7이라는 숫자를 같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7은 화입니다. 꽃화자. 그래서 아름답게 꾸미는 작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름답게 우리가 저기 하려면 아모레 퍼시픽도 바르고 랑콤도 바르고 뭐 여러 개 바르잖아요. 그랬듯이 이 화장품의 용도도 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화장이 벗겨지면서 우리의 주름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7은 가는 세월 이렇게도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횟수를 정해서 단 1분과 2분이라 할지라도 7일 우리가 칠성기도가 있잖아요. 7일의 기도를 하게 되면은요. 윤석열 천일 촛불 기도 천일은 금방 지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찹쌀 얘기하다가 나온 이치는 바로 수와 화라는 기운이 있기 때문에 이렇듯 하는 거고 촛불 기도를 이렇게 천일을 올리는 거는요. 화의 눈으로 하는 말
감정의 표현이라고 했으니 우리가 윤석열 제발 나오게 해주세요 말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표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촛불을 올려주는 겁니다. 촛불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표현이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몸이 아픕니다. 그래서 지금 죽상을 하고 있는데 죽을 상을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키는 촛불의 힘을 얻어서 얼굴과 마음의 표정을 밝게 해야 합니다. 왜냐? 촛불은 혼자 타오르기도 합니다. 마른 낙엽이 많거나 종이가 많은 데서는요. 마찰이 일어나서 그러나 저 혼자서는 타기도 어려운 것이 또 촛불의 하나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혼자서 타기가 어려우니까 사람인자를 끌어와서 여기 사람인자를 끌어와서 여러분들이 촛불을 밝혀주면은 마음의 심장에서 이 타오르는 게 꺼지지 않고 그 윤석열 대통령의 촛불이 꺼지지 않고 죽지 않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얘기할 거지만 왜 죽느냐 사느냐를 얘기하면요. 제가 좀 한문으로 써보겠습니다. 우리가 관청이라고 하죠. 여러분. 그랬을 때 여기 병을 얻는다의 부입니다. 관부. 또 다음에 죽일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 오늘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 즐거운 날을 맞아서 윤석열 대통령의 어두운 일면을 얘기하니까 조금은 씁쓸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저 4월 초파일을 기점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찹쌀이 나왔고 이렇게 해서 드리기 위해서 합니다. 이 생명줄의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관부 형격 관청에 갇혀서 자칫하면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글씨입니다. 이거는 제 소견이 아니고 명리학적으로의 소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찹쌀로 인해서 이 관부 형격까지 이어졌네요. 예. 예. 그 옛날에 그 아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부잣집에서는 이렇게 네. 찹쌀로 죽을 쓰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삼계탕이나 우리가 또 좋은 탕 만들 때도 찹쌀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부처님 오신 날 시루떡을 올리는 거는 공덕을 쌓는다는 뜻으로 시루떡을 올리기도 합니다만은 네. 지금 이 부처님 오신 날 앞두고 지금 여야가 이제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어제부로 본격적으로 이제 선거운동이 시작됐는데 지금 제일 뜨거운 데가 이 부산시장 국민의힘의 박형준 그리고 민주당의 전재수 그리고 대구시장 국민의힘의 추경호 그리고 민주당의 김부겸 이 두 후보 간의 이 관심도가 굉장히 전 국민을 가져삽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대구와 부산을 이기면 국민의힘 선방, 네. 대구와 부산이 패하면 국민의힘 필패, 완패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그 부산에 일단 박형준 전재수 네. 예 명략적으로 지금 일주와 함께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법주님께서는 영적인 또 기도도 많이 하신 분이니까 토탈 영적인 기운까지 합해서 한번 봐주시면 우리 시청자들이 촛발을 앞두고 기운이 날 것 같고 그리고 역시 대구시장 추경호 김부김도 같은 원리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먼저 부산시장 박형준 네. 민주당 전재수 후보 한번 가볼까요? 네. 여기 그래서 이제 이 박형준님은 기회생 정축월 병호 일주라고 했습니다. 언급했듯이 병화는 우리가 사승으로 록으로 다 비유한다겠죠. 이 록은 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항상 왕을 갖고 싸우지는 않아도 이 얘기는요 중국의 문화의 발생지인 황하강 유역에서 그 지역을 얻기 위해서 정권이나 지위나 직책이나 자리 다툼을 하기 위해서 정말 말 타고 죽일 듯이 싸움박질을 옛날에는 했습니다. 지금은 물론 투표를 하지만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기운이 있기 때문에 황하강의 그 유역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 조상이 옛날에 은나라 시절에 기마민족에 우리 민족에 있지 않았나? 전투력이 상당히 좋으네요. 전투력이 좋으니까 그 머리 있잖아요. 저도 스님이기는 하지만 빡
빡빡머리 있잖아요. 목사님도 옛날에 한번 빡빡머리 깎아본 적 있죠. 빡빡머리. 목사님도 양간이라 그래요. 원래 조폭들이 또 깍두기 아니야. 빡빡 깍두기. 예, 세 보려고. 예. 세 보려고. 예, 이 사람이 바로 전투력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몽골 옛날 기마 부대 애들이 또 빡빡이야. 그렇죠. 예, 세 예. 보이려고. 예. 얘 빡빡하면 일단 예. 세 보이거든. 예, 예. 우리 법조인도 지금 빡빡하면 세 보여. 지금은 천사처럼 유들유들한데, 예. 저기 삭발성 하면은 세 보여. 아이고 저는 그냥 그래서 이 빡빡머리 깎는 거 봤죠. 여러분들도 보신 분 계실 거예요. 그거 보통 사람의 마음을 갖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빡빡머리 깎은 사람이 여기 부산에도 있고 강원도 저기에도 있는 것 같은데 또 김진태도 빡빡 밀었지. 예, 홍제동의 추억 예. 말이 좀 세긴 하지만 네. 홍제동의 추억도 빡빡 깎았는데 예. 그 빡빡머리 아무나 깎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검사 출신이죠. 검사 그게. 출신. 그러니까 그분도 저 유하게 생겼어도 음. 그렇게 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불사조라고 하는 겁니다. 불사조. 응? 그래서 자 굉장히 드라마틱했어요. 이 사람 참 박형준 이분 드라마틱했어. 아니 뭐지 컷오프인가? 그 정치적 용어지만 그건 정치적 용어지. 컷오프. 예. 국민의 배신자 컷오프를 예. 시켰죠. 그래서 시키니까. 주진우가 그 젊은 사람이 이긴다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진우가 이제 컷오프를 시켜버리니까 주진우가 게임이 안 된다 생각하고 아이고 그냥 그 경선 붙여주세요. 저 정도는 그냥 왼손으로 제낄게요 했는데 지가 당했지. 예. 음. 그 있잖아요. 연륜과 그거를 세월을 무시 못합니다. 응? 우리가 여러분 여기에서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있잖아요. 장가가고 결혼했다고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그 연륜을 무시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때 저 부산 해운대 갈매기 부산 갈매기 해운대 노래 있고 조용필의 꽃피는 동백섬에 돌아요 벌써 돌아온 겁니다. 이 박형준은 사주 돌아온 거야. 예, 그래 예. 박형준이 불사조예요. 진짜. 예, 그래서 죽었다가 불사- 살아난 거예요. 예. 왜냐면은 컷오프 당하는 순간 예. 사실은 정치는 사형선고 당했거든요. 네네 근데 주진우가 살려줬죠. 네. 저 좀 게임이 안 되니까 그냥 경선 붙여주세요. 제 재물을 써야 됩니다. 이러고 예. 아 그래? 그럼 해 했는데 잡아먹혀 버렸어. 불사조지. 예. 그래서 부처님 말씀에 여기서 자비와 겸손이라는 게 따르는 겁니다. 겸손. 응? 그래서 조금 있으면 두고 보세요. 또 여름에 부산에 해운대 얼마나 인파가 몰려들겠습니까? 몰려드는 인파의 이치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박형준 전 시장에 대해서 아마 이해를 할 겁니다. 여기 몰려들게 하는 불사조의 기운이 있다. 그 다음에 여기 전재수 여기 신혜생 임진월 을해일주. 여러분 을목에 대한 일주는 팔자를 안 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들 아시죠? 아름다운 초목. 그래서 이분은 사실 굉장히 어질고 인성이 좀 풍부한 사람인데 생김새로 보면은 정말 행정가에 어디 그렇게 막 저기 하겠습니까? 그러나 옛날에 한번 누군가 이 씨가 유명한 사람이 옛날에 쓴 말이 있죠. 이거 진해 기문을 먹어서 이런 때는 명리에서 진해 양쪽에 원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귀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진해 양쪽에 진해 귀문 귀신도 알 수 없다. 이런 게 있으면요. 이 전재수를 칭하는 건 아니고 팔자에서는 이거를 양두구육이라고 합니다. 명리에서. 응? 여러분 전재수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분은 이런 얘기 들으면 뭐 할지 몰라도 명리적인 소견으로 양두구역이 운이 안 좋을 때는 이렇게 변화가 옵니다. 이게 운이 좋을 때는요. 예술적인 승화가 엄청나게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람 굉장히 멋쟁이일 거요. 무슨 좋은 걸 걸쳐서의 멋쟁이가 아니고 그런데 뭐 양두구육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양의 머리를 네. 하고 개고기를 파는 거죠. 그 앞뒤가 안 맞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들통이 나는 거죠. 금방 시민이 알게 되고 제가 굳이 법주가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잖아요. 응?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니까 말 잘못하면 고소장이 날라오는 겁니다. 이런 때 진해 기문을 먹으면 여기 그러니까 뭐 이것도 고소장 얘기하면 제가 법대생이 되다 보니까 이상한 말 잘 쓰죠. 아 이놈의 법이 뭔지 제가 이거 공부하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전부 모든 사람이 70억 인구가 동물도 마찬가지고 과실에서 살고 있습니다. 왜 부처님께서 지혜롭게 겸손하게 살아라 마음을 낮춰라 하시마라 하는 것이 왜 그런지 이해가 가겠습니다. 응? 겸손 말을 낮추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화경으로 요새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를 옛날부터 신기 많다는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그 영적 에너지로 이렇게 보면요. 진술 충 먹습니다. 진술 충. 음력 9월이죠. 이거는 개라고 합니다. 진은 용입니다. 진술 충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보? 여러분께서. 광견병이죠, 광견병. 그렇죠. 뒷다리 물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제가 뭐 이 사람 물리는 걸 바라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생각하셨다가 그 인성 어진 선비의 마음으로 잘 전재수님께서는 그 끝까지 잘 해나가기를 빡빡이한테 불사조 전투력이 강한 빡빡이한테 안 물리도록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예. 자, 뭐 부처님 모신다 특집으로 지금 부산시장, 대구시장 과연 누가 될지 한번 잡아주고 계신데 지금 뭐 명리학으로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과거에 이 또 영적인 이 화경으로도 지금 잡아주고 계신데 자 일단 대구로 넘어가 볼까요? 네. 예, 국민의힘의 추경호, 네. 그 다음에 민주당의 김부겸. 먼저 김부겸 먼저 가보죠. 장유유서라고 일단 예. 연세가 있으시니까 예. 저희 방송 그래 참 매너가 있어요. 장유유서. 김부겸 후보 먼저 가보고 있습니다. 네, 잠깐만 이거 좀 쓰고 경제 올려 경제. 참 아름답네. 이 사람 누구야? 참 아름답네.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이 정유생, 응? 개축, 정유생 개축을 무술, 무토니까 무술이니까 이분이 그 저기 강원도, 요 무토는 또 강원도도 되거든요. 이렇게 강원도 물길이 있는 곳에 가서 나 농사나 질래요. 근데 사실 이런 사주는 농사 잘 못 짓거든요. 응? 농사를 글쎄 잘 질지 몰라도 주변 사람이 와서 또 놀러도 오고 해서 와서 짓겠죠. 그래서 정계 은퇴한 사람 아닙니까?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를 했는데 제가 일반적으로 저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쪽에서 대구에 인재가 없으면 은퇴한 사람을 불러드릴까? 아니면 자 1번 얼마나 인재가 없으면 정계 은퇴한 사람을 불러드릴까? 아니면 얼마나 추경호가 막강하면은 그런 얘기도 되겠죠? 단어법으로. 그래서 양평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 정계 은퇴한 사람을 이렇게 갖다 쓴다면은 불러낸다면은 옛날에는 그래도 국무총리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처음에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마치 대구는 이 김부겸이가 된다라는 초장에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뜨거운 불길이 금방 꺼질 거라고. 그때는 또 국힘도 지리멸렬했었죠. 그런데 자 막상 추경호가 탁 돼갖고 이준숙과의 저기에서 탁 돼갖고 대진표 선수가 딱 짠짜잔짠 짠짜란짠짠 짠짠짠짠짠 보수가 탁 추경호가 딱 나오니까 보수가 한 방에 그냥 결집을 하게 됐죠. 그래서 초장이 여러분 저 몇 명이 모이면 고수덥들 치잖아요. 그리고 어느 날 고수덥이 딱 멈췄다가 텔레비에 또 유명인 연예인들이나 유명인들이 와서 고수덥 하는 거를 TV에서 몇 번 보여주고 나니까 또 고수덥이 다시 인기가 되고 하는데 고수덥 얘기에서 초장 끝발 개끝발이라고 하죠. 그거를 그 명리학적으로도 표현이 됩니다. 축술 및 사명으로 병운년에는 이미 자 을사 이렇게 해서 끝난 기운인데 다시 끝난 기운을 이렇게 갖고 와서 연결을 할래도 몹시가 어렵게 될 것이다. 이미 보수는 꽝꽝 뭉쳐 있는데 첫 끝발 개끝발이 되지나 않을까 싶다. 예. 자, 우리의 박근혜 이웃사촌, 박근혜의 이웃사촌 추경호. 이웃사촌이라는 거는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즘 세상에 먼 친척보다 119 아플 때 119 이웃사촌이 금방 달려오지 않습니까? 이웃사촌이 가까운 거고. 그러면 박근혜 이웃사촌을 두고 나눴는데 피를 나는 저 멀리 있는 미국에 사는 나의 형제보다는 이웃사촌이 가까운 겁니다. 저만 해도 당장 우리 산이 내 새끼 김산 안동김과 김산과 맨날 동고동락 하니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술토 해가 좋아지고 우리 산이가 사랑같이 보여지고 헛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의
피부치, 이웃사촌이 피부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도와주면 여러분 답은 이미 벌써 나온 것입니다. 설명을 안 해도. 그렇죠? 그랬을 때 그 이웃사촌이 나의 철윤, 멀리 있는 형제보다는 낫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 박사님 제가 잠시 저 뭐지? 문의받은 것이 있는데 아유 참 고생 끝에 이렇게 낙이 온다는 얘기 하기 전에 저한테 법주님 하도 상처를 받았으니까 하도 박근혜 대통령도 상처를 받았지만 국민이 있기에 치유를 됐겠지만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제가 요거 한마디만 할게요. 자, 우리네 삶이 다이아몬드는 깨가지고 돌멩이 다 다듬어서 정성껏 다듬어야 빛을 발하고 요새 은값이 오르죠. 금도 채취해서 금 분리, 구리 분리, 나트륨 뭐 이런 거 분리해서 금이 되는 것입니다. 또 도자기도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고려청잔이, 이조백잔이 수없는 장인의 혼이 들어가서 있어서 그 다음에 고려청자나 이조백자가 탄생하듯이 누구나 상처는 있게 마련입니다. 지금 박근혜 우리 추경호의 이웃사촌 박근혜나 윤석열처럼 그런 사람도 다 상처가 있는 겁니다. 상처를 받고 지나면은 어느 순간에 확신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확신이 들어올 때가 기룡화복이 쫙 들어있는 거거든요. 기룡화복의 길을 이렇게 그냥 상처를 막지 마시고요.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자연의 순리대로 내가 어느 날 복의 기운을 딱 바꾸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요걸로 제가 아까 저한테 전화하셔서 질문하신 분의 답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추경호를 기억해 두십시오. 박근혜의 이웃사촌 추경호를 기억해 두시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운은 사람이 실수만 하지 않으면 좋은 환경에 살아가는데 무난하며 성장의 변화에서 운세의 흐름을 타고 자기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명운을 바꿀 수가 있으니 자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바래도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노력하는 사람의 목이 됩니다. 결국 자연은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 지장보살님 부처님께서는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 좋은 환경과 혜택을 주게 되어 있듯이 자 여러분 그렇듯이 우리의 부처님 천상천하 유화 독조는 여러분들의 목이모로 삶에 이치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있으니 여러분 그동안 지내온 모든 시간 감사드리며 윤석열 건강 석방 천일 촛불기도와 함께 내일 모레 5월 24일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 연등 법회 잘 마치시고요. 잘 마치시고 저는 다음 날 뵙겠습니다. 법주가 청장 분말 마니아가 됐는데 한번 뜯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미숫가루 같이 생겼죠 여러분? 미숫가루처럼 생각을 하셔가지고요. 요거 타서 드시면 굉장히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기분이 좋을 거고요.